유사수신 행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사기를 뜻하는 이 용어는 최근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면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부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매각해 자금을 모집한 금융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스스로를 크라우드 펀딩 업체라고 홍보한 B업체는 인가도 없이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 3만 명으로부터 약 7천억 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7천억 원 가운데 신규 투자금 2천억 원 상당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또는 배당 명목으로 속여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하면서 금융 사기를 행했다. 결국 이들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나 회사 이름에 포함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이면 10 모두 투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자를 이제 조금씩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으면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죠. 이렇듯 유사수신 행위 업체의 고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조달했다가는 고수익은커녕 노수익의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기에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사기에 걸려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데요.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걸려들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사기로 진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이팔 사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공식 집계 피해액 4조 9천억 원. 피해자 수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기극의 피해자는 주로 노년층이었다. 의료기기 사업이 전망있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구자당 제품 투자 비용 440을 납입하면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용을 납입하고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매일 35,000원씩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나니까 원금 440만 원에 이자 141만 원을 해서 총 581만 원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이팔 일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소위 몰빵 투자를 독려해 최대한의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달아났다. 회사가 수익금 외에도 수당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사람을 추천해서 투자를 받으면은 부장으로 승급해서 매달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장 다음에 국장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매달 직급이 오를수록 수당도 늘어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조이팔 사기 사건의 투자자이자 모집책이었던 이들은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의 피해와 함께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원금 보장되고 수익 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했고 또 좋은 기회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업체가 부도다고 저는 투자금 몽땅 날렸는데 제 지인들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고수익 보장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은 좋은 의도로 지인에게 투자를 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에 걸려든다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